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의 주택 소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방통계청이 2021년 기준으로 1990년대에 태어난 23세에서 33세 청년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집이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 무주택 부모의 자녀들보다 주택 소유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부모의 자녀들은 무주택 부모의 자녀들보다 2배, 2채 이상이면 3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청년의 절반 이상은 부모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주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 한 채를 가진 부모를 둔 청년 중 14.7%가 주택을 보유한 반면 집 없는 부모의 청년 중에서 집을 가진 비율은 8.1%에 그쳤습니다. 두 채의 경우 22%, 세 채 이상인 경우는 27.8%로 더 차이가 컸습니다. 부모의 재력과 성인 자녀의 주택 보유 여부가 깊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돈이 있으면 자녀가 집을 살 때 다운페이를 도와줄 가능성이 높고 또 덕분에 비싸고 더 좋은 집을 살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재력이 자녀에게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점을 주면서 주거 불평등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밖에 같은 1990년대생이라도 20대와 30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1990년에 태어난 청년의 주택 소유 비율은 33%로 가장 높았고 나이가 줄어들수록 이 수치는 더 낮아져 1999년생은 2.1%에 그쳤습니다. 각 주별 청년의 주택 소유 비율을 보면 뉴브런즈 윅주가 20.5%로 가장 높았고 온타리오주는 15.2%,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14.4%로 더 낮았습니다. 이는 BC주의 집값이 높기 때문으로 집값이 비싼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은 그만큼 부모에게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부터는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인근 지역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가 온주의 요금 통합 프로그램에 합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토론토 버스나 지하철에서 고열차나 버스 또는 YRT 등 다른 지자체의 대중교통으로 갈아탈 때 따로따로 요금을 2번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TTC에서 YRT 등을 갈아탈 때 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TTC에서 YRT로 갈아탈 때는 $3 88센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YRT에서 TTC로 갈아탈 때는 $3 30센트를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고열차나 버스를 갈아탈 때도 TTC 편도 요금인 $3 30센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데비카드, 프레스토카드나 모바일 프레스토카드 이용자에 한해 적용되고 현금이나 토큰, 티켓 사용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초에 시작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TTC가 예상하는 연간 4천만에서 6천만 달러의 수익 부족은 주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온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5일 출퇴근하는 성인이 연간 $1,600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TTC에 따르면 TTC 이용 승객의 13%가 토론토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TTC 이용 승객 수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초기 88%까지 뚝 떨어졌던 승객 수는 올 들어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말엔 90%까지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주중과 주말 평균은 여전히 이전의 78%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10월의 경우 버스 탑승률이 1.9% 증가한 반면 지하철은 2%, 스트리카는 1% 감소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와 미국 국경을 잇는 레인보우 브릿지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이 테러가 아닌 교통사고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레인보우 브릿지 통행이 금지된 가운데 사고는 어제 아침 11시 반쯤 레인보우 브릿지 미국 측 국경 검문소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는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미국 국경 순찰대 부스로 추락해 폭발하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엔진만 남은 채 전소된 차량에 타고 있었던 미국인 추정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국경 순찰대원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초기 테러일 가능성이 커지며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를 벌이자 안보 위협을 느낀 캐나다 측도 연방공공안전부와 연방경찰, 국경수비대, 운주경찰이 미국 측과 연락을 취하며 수사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연방총리실도 수시로 이들의 보고를 받으며 면밀히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루이스턴과 피스, 월플 브릿지가 어제 오후 5시까지 통제됐다가 풀렸고 디트로이트 윈저 터널은 통제까지는 아니지만 보안과 검문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이곳 상황을 주시하던 토론토 경찰도 순찰 인력을 늘렸고 피어슨 국제공항 측도 추가 경찰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뉴욕 주지사는 테러 공격의 징후가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어 FBI는 어젯밤 성명을 통해 현장을 조사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테러와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경찰국이 난폭 운전이나 다른 이유로 인한 사고일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루 평균 6천여 대가 이동하는 레인보우 브릿지는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12,000여 대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달리는 차량에서 총을 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33분경 로렌스 애비뉴 이스트와 레일사이드 로드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에 탄 총격범이 다른 차량을 향해 총을 가격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피해 차량에서 총격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격범이 타고 있던 검정색 세단과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운전자와 시민들은 33지구대에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 6명을 태운 차량이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렌스 애비뉴 이스트 인근 DBP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4명은 다행히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2일 아침 9시 30분 브램튼 딕시 로드와 센트럴파크 드라이브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 중심을 잃고 맞은편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19세 남성이 위험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3중 충돌 사고로 64세 여성이 숨지고 54세 여성도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운전하기 가장 위험한 도시에 브랜포드가 이름 올렸습니다. 보험 비교 사이트인 마이초이스가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10만여 건의 사고와 위반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는데 브랜포드는 위반 운전자가 18.8%, 사고 기록이 있는 운전자도 15.5%에 달해 가장 위험한 도시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에이젝스도 위반 13.5%, 사고 14.7%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고 이어 킹스턴과 볼튼, 벌링턴, 세인트 캐서린, 베리, 윈저, 해밀턴, 키치너 순으로 나왔습니다. 토론토는 심각한 혼잡과 건설 현장, 도로 상황 등으로 악명이 높지만 위반 6.2%, 사고기로 6.13%로 온주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에 꼽혔으며 리치먼드 힐과 노스요, 이스트요, 윗비, 브래드포드, 에토비코, 메이플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주말 온타리오주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볼거리로 풍성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시청 앞 광장에선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다채로운 연말 행사가 열리고 오후 6시 반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진행되며 일요일엔 올해로 119번째를 맞는 유서 깊은 산타클로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퍼레이드는 이날 낮 12시 30분 크리스티 공원에서 시작해 세인트 로렌스 마켓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며 경로는 이전과 달라 스파다이나 에비뉴 남쪽과 하버드 동쪽, 에비뉴 남쪽과 웰링턴, 영스트리트 남쪽을 지나 프론트 스트리트로 이동합니다.
이에 따라 퍼레이드 이동 구간의 주변 도로 통행과 차량 주차가 일찍부터 금지되고 이 구간의 스트리트카 운행 노선도 변경됩니다. 시 관계자는 야외에서 관람하려는 사람들은 두꺼운 방한복과 목도리, 장갑 등을 꼭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